자, 2020년 7월 23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ITM 반도체, 그리고 일신바이오, 그리고 OCI, 그다음 더구전자 총 4종목 구독자들이 원하시는 이 종목으로 차트 분석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주인가 봐요. 이름부터가 그냥 딱 ITM 반도체라고 나는 반도체다. 나는 반도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상장한 지는 1년이 안 됐네요. 그쵸? 1년도 안 됐는데 굉장히 큰 상승을 해줬어요. 2차 전지예요? 그럼 죄송해요. ITM 반도체라 하길래 반도체로 봤는데 2차 전지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갈만한 거는 없는데 뭐예요? 애플 관련주, 아이폰 이어 관련주. 그래, 그럼 폴더폰하고 에어팟 관련주예요. 그래서 좀 핫했나 보구나. 상장하고 한 번도 상장가 밑을 회귀하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을 했네요. 이것저것 뭐 다 했네요. 뭐 폴더폰으로도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나봐요. 그쵸? 자, 뭐 어찌됐든 이 종목이 상장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꾸준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나중에 좋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이게 나중이 될지 아니면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장하고 나서 보시더라도 딱 눈에 보이는 게 요 자리를 그냥 요 자리를 기준해서 상한가가 나왔던 대충 요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혹은 이 바닥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라고 보더라도 파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온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큰 파동이 하나,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지막 파동이 한 번 더 남았을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지금 1차적인 상승이 나왔던 자리를 보면 그냥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2차적인 상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1차보다 1.5배 정도는 안 되지만, 혹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면 1.5배 정도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한 배, 이게 한 배면 한 배에 대한 요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한 1.5배 정도가 대충 나오면 파동의 이론이 성립이 되는 기준이에요. 그쵸? 그럼 마지막 5파동이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4파동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 거고, 그죠? 그런 기준이 남은 거예요. 대신 이 파동이 나왔을 때 1파가 나오고 사실 2파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자리까지 내려왔으면 이건 파동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간 걸로 따지면 이게 또 파동의 성립이 돼요. 어느 정도는 파동의 성립이 되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온 기준이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애매할 수 있는 자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만큼 오른 다음에 오른 만큼 한번 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으면 이 기준대로 간다면 여기서도 한 번은 뭐 요렇게 빠지든 요렇게 그냥 빠지든 요런 그림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도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근거로 따진다면 그러면 파동이 한 번, 두 번이 나왔으니까 지금의 자리에서는 얘가 고점을 만들고 뭐예요? 추세를 하방으로 틀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쵸? 그러면서 계단식으로 고점을 계속 낮춰가고 저점을 낮춰가고 저점도 낮춰가면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즉 얘는 지금의 자리에서 못해도 이 자리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디? 65,000원 위로
몸통으로 올려다 놔야 이 다음에 대한 마지막 5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자리를 계속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타나면 못해도 요 자리 혹은 요 정도 자리 되려나? 그럼 딱 이 자리인데, 그죠? 요 자리에서 한 번은 여기서 지지 받았네요. 그쵸? 이 자리가 무너지면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 한번 밀린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갖고 맞고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밀린다면 얘가 다시 반등할 때는 어디 고점? 여기에요. 이게 5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회귀합니다. 회귀해요. 아무리 좋은 회사고 차트라고 하더라도 이 주식이라는 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없이 올라가지만 이제 희대의 종목으로 남을 수도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물리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라는 말을 얻을 수 있는, 뭐 이제 단톡방에 신풍제약 주주 모임 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의 자리가 되는 거고, 뭐 이슈가 어느 정도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 지금 모양에서는 하락을 하는 이 추세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고, 못 넘더라도 지금의 이 자리, 최근에 하락하고 올라왔던 이 고점 자리 부근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58,000원. 그러면 이 자리는 깨고 내려앉으면 안 된다는 기준이에요. 얘는 이 자리는 깨면 안 되는 기준이고, 올라탈 때는 어디 65,000원, 64,500원 못해도 그 자리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몸통이 이 윗꼬리 말고 몸통이 올라타는 모습이 나오면서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한 번 더 고점 확인하고 다시 밀릴 거냐, 아니면 뚫고 올라가면서 마지막 5파동을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자리예요. 얘는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앉으면 그 다음 지지할 수 있는 자리는 53,000원 혹은 54,200원이나 여기서 되겠다. 55,000원에서 54,000원 부근, 여기 자리, 여기 갭 떨어졌던 자리, 요런 자리 혹은 많이 밀리면 밑꼬리 달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53,000원 부근이에요. 5만원까지도 열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요런 식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여기서 6만원까지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밀렸을 때 어디까지? 5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리?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자리 잡아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나중에 반등을 할 때는 이 고점을 못 넘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5파동으로 아웃.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또 어느 정도 횡보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가 이 고점을 넘어가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있어요. 상장하자마자 무조건 막 신고가 가면서 꾸준하게 가는 종목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 이슈가 언젠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상장을 하면서 이슈가 있는 회사는 뭐 별 다를 수는 있겠죠. 당연히 있는 회사는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상장을 할 때 비상장 중 혹은 공모하면서 개관하고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기다린 저것도 있고, 그게 다 뭐 이 회사를 자기네들이 대주주도 아니고 어차피 지들 돈도 아니고 남의 돈 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듯 지들 월급 받고 보너스 받으려고 주가를 띄우고 리포터를 쓰고 그 다음에 주가를 하락시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기준으로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럼 밑에서 지금 올라오는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에요. 이평선도 따라서 위로 타고 올라가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얘는 최대한 빨리 어디 65,000원을 올라서야 1차적으로 기존의 고점 자리였던
68,500원에서 69,5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당분간은 박스권이 나오는 거고, 뚫고 올라서면 다시 한번 고점 혹은 신고가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두산 퓨얼셀 같은 건 성장 산업이라 계속 가는 거죠. 성장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얘는 계속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른 종목하고 좀 다르게, 솔루스나 다른 뭐 우 그런 종목들하고 좀 다르게 얘는 상장할 때 그렇게 상승이 강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죠? 땅빵빵빵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누르는 거고, 퓨얼셀 같은 경우는 강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강하지가 않았고, 강하지 않은 대신 않았으니까 이 장기간 횡보를 했던 이런 자리를 넘어서고 나서 올라오고, 실제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이슈도 당연히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자리부터는 뭐에 대한 거냐, 솔루스가 매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퓨얼셀을 팔겠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올라온 자리예요. 이슈가 꾸준하게 하나씩 터지니까 얘는 올라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퓨얼셀은 꾸준히 올라가고 잘 가던 솔루스가 위에서 흔들어대는 거죠. 왜? 이제 얘는 어느 정도 더 이상의 이슈가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싶으니까 한번 밀면서 물량을 그래도 어느 정도 덜어내고 있는 거예요. 얘는 어느 정도 덜어내면서 한 번 더 슈팅 주고 못 올라타면 이제는 나가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얘는 이름은 이렇게 있지만 우선주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종목 이 회전율이든 이 유통주식수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 그림이에요. ITM 반도체도 일단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그런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한번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이런 패턴을 유지를 할 거라면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더라도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그러면서 이 정도의 폭을 여기서 한번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만 좀 길게, 여기서 짧고 여기서 길게 올라온 것처럼 여기도 한번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지만 요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주고 그 다음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정말 성장성이 있고 좋았던 주식이고 굳이 상승을 해야 되는 주식이었다면 굳이 이런 자리를 여기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이때도 뭐 코로나 영향이긴 하지만 2월달이니까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냥 가야 될 종목이 그래 눌렀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자리에서 올라간 게 극히 적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죠? 실제적으로 이 자리를 넘어섰다면 신고가 패턴처럼 엄청 한 번 더 이렇게 쫙 날아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요 자리를 넘었는데 미진했다라는 거지. 즉 이 고점을 넘기긴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기준인 거예요. 왜?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꾸준하게 평균값으로 들어와서 눌렀다가 올랐다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초창기에 거래 들어온 거 말고는. 그죠? 그러면 지금 얘는 이 자리 못 지키면 5만원까지는 한번 열어둘 수 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올라올 때 이 고점이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횡보하든 하락을 할 확률이 높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신고가는 당분간은 뭐다? 무리다. 대신 여기서 지켜주면 고점, 여기가 1차, 2차, 그 다음에 3차로 신고가를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다. 왜? 파동이 2번 나왔으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면 내려앉는다.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일신바이오. 자, 어제 오늘 일신바이오가 그 혈장 치료 뭐 그거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다라고 대장으로 치고 나갔어요. 치고 나가면서 어제 상한가, 오늘도 거진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밀렸죠. 맞나?
27%까지 갔었네요. 갔다가 밀렸어요. 뭐 사실 9월달 정도에 뭐 임상이 있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러면 한 달하고도 많이 남았어요. 사실상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을 한번 해준 거고, 지금의 자리 거진 기존의 고점 자리까지 때렸어요. 어떻게 보면 3천장을 찍은 그림이에요. 단기적으로. 그죠? 3천장을 찍은 그림이에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기존의 요런 몸통 자리까지 뚫고 올라섰다가 몸통으로 감싸주고 끝나면 또 혹시 몰라요. 혹시 모르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얘가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 될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즉 여태 요런 박스권이라 생각할 수 있는 자리와 여기서 또 큰 박스권을 그렸구나.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고 난 뒤에는 요 지금의 이렇게 큰 그림이 또 요 정도 혹은 요 정도로 보일 수도 있겠죠. 쫙 날아가고.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그림인데, 자 어찌 됐든 이 일신바이오라는 종목을 보면 얘도 패턴이 있어요. 자 기존부터 차트를 쭉 보면, 자 여기서부터 상승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상승을 빵빵빵빵빵 해주고 나면 꼭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뭐래죠? 쌍봉을 만들고 죽는다. 얘도 쭉쭉쭉쭉쭉쭉 상승을 해주고, 뭐 요런 그림도 그렇고 여기서도 고점 만들고 저점이 이 고점이 낮아지면서 쌍봉을 만들고 죽는다. 쌍봉을 만들고 죽는다. 여기도 봉 하나, 봉 두 개, 쌍봉을 만들고 죽는다. 그죠? 여긴 조금 다르겠네요. 그래도 몇 번 찍고 나서 죽는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여기도 3번, 여기도 3번, 여기도 한 3번 정도, 여기 뭐 2번이나 3번 정도. 그쵸? 그런 식으로 때리고 죽는다라는 기준이에요. 여기도 2번. 뭐 요런 식으로 이게 끼가 있다라는 거죠. 뭐 상한가를 가든 못 가든을 떠나서 한 번 슈팅을 내면 좀 밀리더라도 시간이 지난 한 번은 더 슈팅을 내고 뒤진다 라는 기준이 되거든요. 요런 패턴 자체가. 그럼 지금의 자리가 이 기존의 전고점 부근까지 다 온 그림이에요. 여기서 차라리 상을 말아버렸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담스러웠는지, 아니면 기존의 몸통 자리가 나왔던 자리가 3,995원이거든요. 아닌데? 잠깐만. 고가가 4,270원이구나. 종가가 4,025원. 오늘 어디까지 갔어? 아이, 차트를 줄이니까 잘 보이지가 않네요. 4,245원. 아까 여기가 고가가 4,245원이 있었나? 여기 있네요. 여기 고가가 4,270원. 뭐 어떤 몸통을 일단 넘었다가 대략적으로 뭐 고점 부근 가서 뭐 분봉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가 쭉 하고 밀렸어요. 밀렸지만 거래가 좀 터지기도 했고, 이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긴 하지만 그래도 조정 자체를 이 어제 상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고 조정을 받았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지만 사실 이 종목을 따지고 보면 요런 그림이거든요. 갭이 떠서 그렇지. 그쵸? 그러면 윗꼬리보다 몸통이 긴 거예요. 그죠? 거래 터지면서 고가 올려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죠? 이렇게 보는 그림이 정확한 거잖아요. 갭 뜬 것도 이 상승으로 따져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요. 그러면 얘는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이 몸통 잡고
바닥 잡고 이 밑바닥도 한번 잡고 요런 기준의 그림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여기에 중간값이 3,715원 정도. 15원 정도. 그러면 내일 얘네도 시간에 올랐나요 혹시? 시간이 조금 빠졌네요. 분봉으로 돌아가서 주봉이나 월봉은 어차피 고점 자리가 위에 나와져 있으니까 많이 가면 4,350원에서 4,400 혹은 4,500원까지는 한 번 더 찍을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밀리면 3,000장이구나. 그럼 다시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분봉으로 넘어와서 일단 좀 올려는 놨네요. 고점 다시 만들고 원래 이 자리인데 요 자리에서 쳐맞았네요. 맞고 위에 고점 하나 만들어 놓고,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 바닥이 3,480원, 그리고 몸통이 있는 자리가 여기에 3,615원에서 3,575원까지 요런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릴 때 뭐 이제 분봉을 5분봉이든 뭐 3분봉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했다가 눌릴 때 일단 이 밑바닥까지 안 가고 몸통 자리에서 지지를 해준 그림이 나타났어요. 그죠? 3,750원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타났죠. 그러면 내일 혹여나 밀리더라도 얘가 3,7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어디 자리를? 1차적인 거는 4,050원 부근, 여기를 넘어서면 4,100원대에서 오늘 이 중간 고점을 만들었던 4,100 뭐 30원 혹은 4,200원 부분까지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부분을 넘어설 거냐 아니면 맞고 떨어질 거냐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넘어선다면 한 차례 더 고점을 갱신하면서 4,500원 혹은 5,000원 부분까지 향해서 한 번 더 달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 한 차례 뭐 조정은 나올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 갭 떨어졌던 자리를 매꾸로 갈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됐든 얘는 이 갭 떨어진 자리, 이 갭 띄었던 자리를 무조건 매꾸로 갑니다. 무조건 매꾸로 가는데 내일 당장 메꿀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슈팅을 주고 나서 누를 때 메꿀 것이냐의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럴 거면 말씀드린 대로 3,700원 부근 3,7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 올라올 때 말씀드린 대로 4,000원 먼저 보고 그 다음에 4,100원에서 4,2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4,200원에서 맞고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면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다음 날은 조정이 나올 확률이 올라갈 확률보다 확연히 높아져요. 높아져요. 무조건 고점을 한 번이라도 갱신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거래량이 덜 터지더라도 그래야 그 다음에 이 거래량보다 조금 더 터지고 나서 고점을 높여버리면 되는 그림이니까. 요런 그림이 나타나도 뭐 이 거래량이 적게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다음날 이것보다 거래량이 좀 더 들어오면서 요렇게 그냥 뚫어버릴 수도 있는 그림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꼬리를 어느 정도 올려다 놓으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 다음날 조정을 한 차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단기적으로 단타를 내가 잘한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고수의 영역인 거고,
물린 사람들에 대한 대응의 자리예요. 이 자리를 넘어서 갖고 지지하기 전까지는. 그게 아니라면 한 차례 내려와서 갭자리를 메꾸는 거 보고 한 3,100원에서 3,200원 정도에서 다시 신규로 들어가서 올라가는 이 고점 자리까지, 다시 정고점 부근까지 확인하고 단기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죠? 얘는 항상 쌍봉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웬만해선 쌍봉을 찍는다 라는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으로는 3,700원 3,700원이 깨지더라도 3,600원 정도에서만 지지하더라도 한 차례 더 올라올 수는 있다. 대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오면 요 자리에 대한 갱신은 어렵다. 대신 내일 그냥 갭이 뛰어서 여기서 바로 확인하면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밀려서 3,700원 부근에서는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타나더라도 그래도 여기를 조금 넘겨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그림은 나올 수 있어요. 살포시라도 윗골이 더 달고 밀리든지, 거래량이 당연히 오늘보다는 적게 나올 거니까 내일은 무조건. 왜?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한 2, 3일이라도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그래도 안전하겠죠. 그럼 한 번 더 이 윗골이 잡아먹으러 간다라는 거. 내일 만약에 상승을 못하더라도 웬만하면 이 안에서 갇히면 3, 4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 버텨주는 그림만 위아래 왔다 갔다 한다면 한 차례 여기까지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얘는 자, 세 번째 OCI. 자, 태양광 관련주고 그동안 주장창 빠지다가 추세를 돌렸어요. 뭐 그린 누딜 사업에도 약간 포함이 되는 모습인 거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1차적으로 해주는 그림이 나타났고, 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오늘 갭을 띄웠지만 이 갭을 띄운 자리가 기존에 그냥 뭐 밑바닥 자리여서 맞고 떨어진 건지 고점을 일단 확인을 했네. OCI는 2평 따먹기를 주봉하고 월봉상 했네요. 한 차례씩. 그리고 나서 조정을 딱 받는 거네, 정상적으로. 그죠? 기존에 여기서 윗골이 달았으니까 딱 1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나오는 자리가 여기서 요 정도 자리까지 나오는 거고, 75,000원에서 8만원까지. 그죠? 그럼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74,000원, 그리고 위에 저점이 있는 자리가 이제 요런 자리가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죠?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면 얘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74,000원까지. 대신 그러려면 이슈가 있어야 돼요. 이슈가 있어야 된다. 이슈가 없으면 얘는 다시 내렸다가 올라올 때 당분간은 65,800원, 66,000원에서 여기 67,500원을 못 넘길 확률이 있어요. 허나 뉴스로 이게 찌라시빨 뭐 그런 게 나온다면 얘는 74,500원 오버슈팅 나오면 8만원까지 한번 열어볼 수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아이고 단기적으로 해요.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태양광 사업 자체가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태양광 설치 비용에 비해서 태양광으로 뽑아낼 수 있는 전기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기준이에요. 뭐 일반적으로 전원주택 그런데 태양광을 많이 쓰는데, 이 태양광 시설을 하는 거에 비해 이 전기
이 회전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패한 거예요. 이 태양광 사업 자체가. 그러면 다각화를 해서 다른 사업을 좀 더 유지하든, 그래도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이 어느 정도 붙어서 풍력이 그래도 잘 가긴 했지만, 그로 인한 뭐 반사이익이나 어디가 뭐 불났네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던 거잖아요. OCI는 뭐 그런 기준도 있긴 있지만, 이제는 어찌 됐든 자리를 이 하락을 꾸준하게 해주다가 여기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잡고 상승을 해주고 누른 그림인 것처럼 이 이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역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단기적으로 많이 가야 74,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주저앉으면서 이평을 어느 정도 정배열로 기준을 해줘야 얘는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최소 12만원대 혹은 10만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어찌됐든 태양광 사업이 망하든 어쨌든 뭐 시장에 이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이제 나중에 5차 산업혁명이 발생이 될 텐데, 거기에 동떨어지고 뒤떨어지더라도 어찌됐든 한 번은 올라와야 돼요. 어디까지? 15만원까지는 못해도. 잘하면 여기 뭐 17만원에서 20만원대까지도 한번 열어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종목이 상폐되지 않는 이상은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수는 있다. 린님 어서오세요. 엄청나게 걸릴 수는 있다. 그죠? 왜 기존에 얘가 놀았던 자리 자체가 상승을 해주고 눌렸던 자리, 요런 자리에서만 5년을 버텼던 종목이에요. 얘는 상승도 강하게 해주긴 했지만 5년을 버텼던 종목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기존의 평균값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레벨 다운이 모기 잡았어요. 모기. 레벨 다운이 됐던 종목,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베란다 문을 열어놨더니 모기가 들어왔네요. 뭐 어찌됐든 여기가 평균값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점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요런 자리, 그러면 저점이 낮아졌으니까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저점 대비, 이 저점 대비해서 요 정도 빠진 그림,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요 정도 빠진 그림까지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 정도 빠졌으니까 여기서부터, 기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올랐을 때 여기까지가 요 정도 폭의 쌤쌤이가 된다라는 거지. 그게 한 15만원 정도까지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쵸?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가장 많이 들어왔고, 바닥에서.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는, 이 종목은 이제 36,000원이 너무 갭이 크죠.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한 차례 이제 추세는 바꿨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왜? 기존에 음봉 나왔던 요 자리 56,600원을 넘어섰으니까. 그죠? 56,600원이 아닌가? 56,600원이 아니네요. 48,600원. 그러니까 49,000원 49,000원을 넘어섰으니까, 몸통으로. 그죠? 그러면 일봉으로 돌아와서 굳이 36,000원까지 기대하지 않고 얘는 4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4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얘는 한 차례 추세는 이제 돌렸구나. 대신 이 반등이 강한 반등일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거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49,000원짜리가 기존에 음봉 떨어졌던 이 몸통 자리이기 때문에, 저점을 형성했던 이 자리를 넘어섰으니까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한 차례
조정은 있을지언정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OCI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얘는 이제 좀 더 끌고 가도 되겠구나 아니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지금으로선 얘 2평 따먹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한 차례 2평 때려갖고 따먹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2평 위로 올라서니까 여기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갭이 뛰어갖고 여기까지 2평 따먹기 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2평에서 지켜주니까 뭐 이슈가 있어서 먹었던 2평 위로 갭이 뜨니까 여기까지 2평을 따먹고 한 차례 더 따먹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지금. 왜? 주봉상에 이 2평 저항 부근에서 쳐 맞았으니까. 그죠?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시 한 차례 내려오면서 54,000원까지는 한번 밀릴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54,000원 부근까지. 혹은 좀 더 밀리면 51,500원까지도 열려는 있지만 51,500원까지도 열려는 있지만 웬만하면 얘가 빠르게 74,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려면 얘는 53,000원을 이탈하면 안 돼요. 53,000원을.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 뭐 실제적으로 하락을 해주고 다시 하락을 해주고 올라와서 이 하락폭 위로 올라탔으니까 눌릴 때 여기서만 사실 지켜줘도 되긴 돼요. 그 자리가 거진 49,000원이거든요.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 여기서도 해도 되는데 지금 자리는 요 자리도 한번 넘었다가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야 얘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만 나타나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1차적으로 요런 자리 66,000원 부근 혹은 67,5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2차는 당연히 최근에 나온 고점인 거고, 이 고점 넘기면 두 번째로는 7만원 부근. 왜? 라운드 피겨값이니까 7만원 넘기면 74,000원 부근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딱 74,000원 찍고 뭐 밀린다 라는 기준이 아니라 그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뭐 어제 거래량 많이 터지고 윗꼬리가 좀 많이 달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의 저점이 어제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56,100원이 56,000원 56,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빠르게 다시 이 윗꼬리에 대한 반등을, 그러니까 윗꼬리에 대한 확인을 하러 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죠. 이슈가 끝나기 전에. 그죠?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밀린다면 53,500원 혹은 54,000원까지는 한번 눌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얘는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 사실 이 종목 보면 얘가 그렇다고 해서 뭐 코스닥 잡주도 아니고 50만원대까지도 놀았던 종목인데, 그죠? 근데 이제 사업이 이 산업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주구장창 하락을 한 부분인 거지, 이 종목으로 따지면 사실 요런 자리 혹은 월봉상에서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에 혹은 요런 자리에서 물린 사람이 중매사나 하는 자리지, 지금의 자리는 물려도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물리면 나 같으면 더 살 수 있는 자리야. 그러지 않겠어요? 얘는 시간만 투자하면 못해도 본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왜? 기존에 하락을 했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했지만 추세도 딱 그냥 위에 올라가는 상단 쳐맞은 거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뭐 크게 하락을 했지만 하락을 했지만 이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던 요런 자리보다 하락을 하고 나서 어찌 보면 여기서 횡보가 좀 나와 수도 있을 만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하락에 대한 이 변동폭이 줄어든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쫙 주저앉은 자리. 그러면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 이 쫙 주저앉은 자리에 대한 반등은 빠르다라는 기준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 못해도 66,000원. 즉 지금 자리에서 물려서 내려오더라도 못해도 66,000원까지는 올라온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뭐 이런 데서 물리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물타기 해가지고 평단가 맞추는 거야. 이럴 때 물타기 하는 거예요. 평단가 맞춰서 66,000원에 팔면 되는 거야. 그냥 기다렸다가. 그죠? 그 자리에서 팔면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49,000원 밑으로 안 내려갈 거라는 기준 하에 혹여나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에이 씨발 이거 실패했구나. 그러면 여기 밑에서 잡아갖고 55,000원이나 6만원 65,000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그냥 매도하고 나와버리면 돼요.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이 종목은 역시 안 되겠구나. 잡주네 라고 생각하고 나오시면 돼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걱정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뭐 많이 밀리지도 않았고 오늘 뭐 5%밖에 안 빠졌는데요. 뭐 어제까지 포함하면 고점에서 물린 사람은 10% 물린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건 하루 만에 극복할 수 있는 수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자리는 뭐 걱정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비용을 날릴 수도 있는 자리기는 하겠죠. 당연히 시간과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면 수익 볼 수 있는 걸 이 종목에 묶여버리니까 그럴 수 있는 자리고 지금의 자리에서 막 스윙으로 얘는 이제 중장기로 갈 거야 라고 할 만한 자리까지는 아니다. 왜? 아직은 2평의 이격도 많이 벌어졌고 이게 정배열로 돌아서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은. 그리고 났을 때 고점 갱신을 하면서 10만원 혹은 15만원까지 열어둘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는 못 간다. 많이 가야 74,000원 오버슈팅 나와야 8만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더구전자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원 돌리는 자리네요. 이런 차트가 다른 것도 뭐 하나 있었는데 $8,600원 이런 그림이 나타나겠네. 휴대폰 카메라 모듈 관련주예요? 이 종목이? 한번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일단 2평은 정배열로 만들어는 놨네요. 만들어는 놨는데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네요. 그죠?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면 이 이격을 어느 정도 좁혀놔야 꾸준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지금 자리 이 일봉상에 보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 한 바퀴 돌릴 수 있어요. 요런 그림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의 자리에서 돌리기에는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해요.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해요. 이런 종목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장난을 치는 종목일 텐데, 그쵸?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네 지분을. 장난을 치는 종목일 텐데, 자 지금의 자리에서는 얘가 박스 치고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렇게 기준 잡고 7,000원, 9,500원 자리를 잡고 왜 그런 기준이 나오냐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자리긴 한데 일단은 고점 자체가 한번 낮아졌거든요.
그죠? 이러면 조정이 나와요. 대부분 제가 지수 설명할 때 뭐 크게 걱정하지 마라.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라.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올 때를 걱정해라. 올라올 때 기존의 고점을 못 넘기고 거기서 하락을 다시 한다면 그때는 정말 걱정을 하고 뭐 손절을 하든 뭐라든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자리인 거지. 그냥 지금 외봉에서 하락하는 거에 대한 거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됐든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나온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자리도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놓고 코로나의 영향으로인지 주가를 하락을 시켰다가 다시 한 차례 올려다 놓은 거예요. 여기 박스 쳤던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런 식의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이 하나 나왔어요. 크게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어떤 그림? 딱 중간값이죠. 그죠? 여기서 그어보면 이렇게 중간값이 나오죠. 즉 얘는 지금 자리가 박스권이에요. 이해되시죠? 박스권의 자리다. 그리고 고점이 한 차례 낮아졌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해줘야 되는데 버티고 있다 라는 기준으로 봤을 땐 얘는 박스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림이 나오는 모습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중간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오죠. 지금 이 지금 이 박스의 중간값을 터치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을 하는데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넘어서면 다시 한 차례 요런 자리까지 9,000원 조금 넘어서는 자리까지 1차적으로 잡고 넘어서면 다시 9,500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위를 두드리고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밑으로 내려 앉을 것이냐의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중간에 또 중간값을 잘못 그었다.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타나겠죠. 그죠? 어디 자리? 2평이 올라오는 자리. 기존의 저점 만들었던 자리. 그러면 2평이 올라오면서 이 저점보다 살포시 올라간다라는 기준이 되겠죠. 그죠? 밀리더라도.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반등하면서 여기 중간값을 또 때리러 간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지금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박스권 하단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단기간에 이 자리를 이렇게 뚫어 올릴 만한 그림은 아니에요. 뚫어 올릴 만한 그림은 아니에요. 왜? 고점이 한 차례 낮아졌으니까 다시 한 차례 고점을 올려놓고 누른 다음에 그때 한번 뚫으면 뚫었지, 지금 당장으로는 좀 무리수다. 그러면 지금은 자리는 잘해야 단기적인 박스권인 거고, 재수가 없으면 한 차례 내려 앉을 수도 있다. 어디까지? 7,000원 부근까지. 요런 자리까지 한 차례 내려 앉았다가 그 다음을 노려보고 올라올 수도 있는 그림이다 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자, 월봉상 주봉상으로 볼까? 주봉상도 조금 애매하네. 월봉상으로 보면 아직 뭐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요렇게 원을 대충 그려놓고 한번 눌렀다가 요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왔었으면 딱 정상적인 이 마지막 파동을 만들어 놓고 커피잔을 만들고 끝나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원을 돌렸다가 요렇게만, 이게 커피잔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런 그림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었지? 앞타바이오가 조금 비슷하긴 하구나. 근데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앞타바이오가 다르고, 에코마케팅이 저런 그림이 나왔나?
이거 좀 아니네. 에코마케팅 보면 얘랑 좀 비슷하려나요? 더구전자였죠? 각도 위치가 좀 다르긴 한데 저런 종목이 뭐가 있었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이 종목 저 종목 자주 보는 게 아니라 한두 번씩 보니까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는 박스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그 박스권을 탈피하기 전까지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중간값보다 그래도 아직은 밑에 있다. 아직은 밑에 있다. 그죠? 아직은 밑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더 갈 수 있는 확률은 아직까지는 존재한다. 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이 자리를 올라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 차례 1차적인 중간값 한 9,000원에서 9,100원대 확인할 거고, 9,000원에서 9,100원대 넘어서면 다시 9,500원대 확인하고, 밀릴 때 많이 밀려야 이 자리, 지금 이 중간값 자리, 오늘의 고점 자리인 거고, 그게 아니면 9,000원대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계속 상단을 때렸을 때가 진가로 이 고점을 넘겨서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얘도 그런 모습이 나왔나? 얘는 좀 아니구나. 어찌 보면 좀 다르긴 한데, 고점 하나 만들어 놓고 코로나로 영향으로 밀고 다시 고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횡보. 얘도 어차피 반도체 종목이니까 얘도 고점 만들어 놓고 뭐 코로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한번 받아 놓고 빠진 다음에 올라올 때 여기 고점 부근까지 못 갔지만 이 고점까지 왔다가 한번 눌렀을 때 기존에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가 많은 자리, 요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 차례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림인 거거든요. 그죠? 그럼 반도체, 이 더구전자가 휴대폰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해서 무슨 테마가 붙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반도체 관련주를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는 맞긴 맞아요. 맞긴 맞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강력한 슈팅이 나올 만한 그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당분간은 말씀드린 대로 잘해야 박스권을 유지를 해야 된다. 유지를 하면서 이평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밑에 있는 이 장기평선이 어느 정도 이격도를 맞췄을 때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리면 단기평선 쳐 올라가고, 여기 이격도가 그럼 나중에 이 이격도가 뭐 이렇게씩 벌어지면은 이격도가 맞는 거 아니냐 라고도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엄청나게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그럴 만한 이슈가 있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림인 거고, 뭐 어찌됐든 밑에서 이평선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지켜주니까 이 밑으로까지 빠질 만한 확률은 아직까진 드물겠죠. 그죠? 근데 대신 이걸 타고 내려앉으면 차트가 역배열로 아예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6,000원까지 한번 찍고 쌍바닥 만들어 놓고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 준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지금의 자리로는 이 박스권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이평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때 한번 슈팅을 더 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얘 기껏 해봐야 3년 정도 지난 회사거든요. 3년 정도. 여기 기준에서 여기까지 하락을 했고, 거진 1년 조금 1년 2개월 하락했네요. 1년 2개월 하락하고 한 10개월
11개월 한 거진 1년 정도 횡보했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한 차례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 9,800원까지는 한번 열어줄 수 있겠네요. 한 차례 더 올라온다는 기준 하에, 박스권을 돌파한다라는 기준 하에 9,800원 혹은 만원까지 한번 찍고 장기간의 조정과 횡보를 어느 정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이평선이 어느 정도 만나서 이격도가 줄어들면 그때 이 신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보고 싶은 그림이에요. 그림상으로만 이 모양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박스권이다, 얘 관점으로 보고 싶다. 박스의 중간값을 두드리는 과정이니까 이 자리 두드림이 여러 번 나오면 나올수록 근데 못 넘어간다면 내려앉을 거고, 넘어서서 지지하면 다시 고점 확인, 고점 확인 한 번 더 하고 한 번, 두 번 때렸으니까 세 번째 때리고 다시 내려앉았을 때 중간값을 벗어나지 않고 이 중간에 중간값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뚫고 올라설 거다. 그때가 어디? 정고 확인하러 가는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차례 그냥 쐈다가 9,800원 혹은 만원까지 찍고 다시 내려앉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정고를 확인하러 가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무작정 여기서 뭐 꾸준하게 들고 갈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요렇게만 뭐 대충만 보더라도 여기 상승했던 자리랑 여기 보면은 음봉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음봉 개수하고 양봉 개수하고 거진 비슷하게 움직여요. 양봉 많고 음봉 많고 양봉이 많고 음봉이 많고 양봉이 많고 양봉이 많고 떨어질 때 음봉이 많고 그 다음에 양봉 그 다음 음봉, 올라갈 때 양봉하고 음봉의 개수가 비등비등, 올라타고 나서 여기서 여기 횡보할 때 죄다 음봉, 올라갈 때 양봉하고 음봉하고 개수가 같고, 하락할 때 음봉, 올라설 때 바로 또 음봉, 올라타고 음봉. 그쵸? 여기랑 확연히 올라왔을 때 양봉과 음봉의 개수가 차이가 나요. 이때는 확연하게 양봉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반반이다라는 거지. 즉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개념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계속 음봉이 나온다라는 건 누군가 계속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 근처에서 그냥 여기가 정고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니들은 대응을 해라, 나는 기준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그리고 기존에 상승을 했을 때 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죠? 요 자리보다 확연하게 더 터졌죠. 나왔던 자리보다. 그죠? 그럼 이 자리 닿기 전까지는, 이 거래량보다 더 올라오기 전까지는 확인할 확률이 없다라는 거고, 다시 한 차례 적은 거래량으로 여기를 한번 찍으면서 거래량과 이 거래량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래량을 이 거래량으로 커버를 한번 했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올라갈 때가 진카가 되는 거지. 이제 적은 거래량, 이건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이것보다만 더 나오는 거래량이 나오면 뚫고 올라설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래량도 중요시하게 보는 거예요.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뭐 차트는 만들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뭐 그런 얘기 책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매수매도 합산해서 거래량이 판단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똑같이 사고 팔고 해서 뭐 5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지만 그 5만 중에 거래량이 실제적으로 2만 5천씩 매수매도가 합쳐진 건데, 그 중에도 뭐 위로 말 그대로 시장가로 누가 더 많이 샀냐 팔았냐의 기준에 따라서
이 거래량 자체가 빨갛냐 파랗냐의 기준이 나오거든요. 또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어제 종가보다 높으면 이 캔들이 높으면 거래량은 빨간색, 캔들이 낮으면 파란색, 크기에 상관없이 그렇게 나오게끔도 조정이 가능해요. 캔들 이 거래량 조정하는 게 4가지가 있거든요. 뭐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그냥 거래량 매수 매도 기준으로 할 거냐, 혹은 그냥 색깔 구분 없이 거래량으로만 따질 거냐, 뭐 그런 식으로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가 맞는다라는 거를 아는 전문가들은 제가 지금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좀 날고긴다라는 전문가한테 제가 한번 강연회를 찾아가 본 적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한창 배울 때 이 사람은 믿고 한번 공부를 배워볼 수도 있겠구나. 강연회장을 가서 물어봤어요. 거래량에 대해서 4종류가 있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사실 이런 고점 자리에서 윗꼬리가 좀 길게 터지면서 캔들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양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수가 빠지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뚫고 올라가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매집인지 아니면 먹고 튄 건지 거래량 기준으로 확연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이 4가지 중에 뭘 쓰는 게 맞을까요?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눈이 조금 땡그레지면서 그런 부분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아직 설명해주지 않은 부분입니다. 즉 결론은 회원가입을 하는 소리겠죠. 아직 회원분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자기가 설명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강연회에서. 왜? 이거는 돈 주고도 못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거래량 그 기준이 뭘 더 많이 써보고 그만큼 자기가 활용을 해봤을 때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즉 자기도 모른다는 소리겠죠. 결론적인 거는. 그죠? 본인만의 거래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캔들과 거래량을 좋아해서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이거는 먹고 튄 거다. 아니다. 이거는 나중을 위한 큰 그림이다라는 걸 좀 지켜볼 수 있는 뭐 이제 나중에는 뭐 실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해주는 사람을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고 이 배움의 길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모른다고 봐도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대충 설렁설렁 아는 정도겠구나 라고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돈 되는 정보라서 안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어찌 그런데 좀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해갖고 시간을 뺏기긴 했지만, 아무튼 지금의 자리는 말씀드린 대로 큰 박스권이고 중간값의 하단에 있는 자리니까 이 중간값을 넘어서는 그림을 꼭 확인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한 주도 이 거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도 큰 수익들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제가 방송이 없고 또 월요일날 저녁 9시 반에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셔서 지수 얘기도 좀 들으시고 이 종목 이 차트 분석도 좀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또 고생들 하셨고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